주변국에서 자꾸 시비를 걸으면 좋은 무기. 그렇잖아요. 좀 비싸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게 핵추진 잠수함. 우리는 항공모함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과거 일본이나 중국이를 얼마나 우리는 유린했어요. 독도와 이해도와 칠광구나 서해는 다 분쟁 지역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군이 없을 때. 이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가지고 비수. 그래서 북한뿐만 아니라 대중국, 대일본을 억제하는 데 최적 무기체계가 핵추진 잠수함이다. 그걸 가지고 뭐 찬반 토론하자. 이미 찬반할 필요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버닝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문근식 특임교수고요. 요즘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의 장안의 화제인데 이거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고 우리가 국가가 이 정도 경제력도 크고 이제는 지킬 게 많아져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은 왜 그 비싼 걸 하느냐. 우리가 강대국 흉내내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국방력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험료죠, 보험료. 그래서 그만큼 컸다는 자부심을 국민들이 느끼도 좋습니다. 오랜 체증이 내려갔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거를 소형화해서 잠수함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또 막 미국을 위협하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정말 답답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건 국가 전략적으로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해군의 30년 사업이고 국가 전략 무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북한의 비핵화를 꾸준히 요구했기 때문에 아니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핵물질을 만들어? 그러면은 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2003년 4년도에 우리가 추진하다가 일시 정지를 했는데 사실 완전히 정지하는 건 아니고 꾸준하게 연구는 해왔어요. 소위 말해서 물밑 작전 해왔는데 북한 비핵화 때문에 우리가 멈칫멈칫하고 비닉 사업 그런 대위 사업을 묶어놓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수면으로 끌어올려준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 번에 일거에 그냥 만방에 이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능력이 있다. 왜 필요하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을 얻어냈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하려면은 우라늄 농축 시설과 제철이 있으면은 우리가 독자적 우라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오래 걸려요. 협상하는 게.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행정명령 아닙니까?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행정명령 내려주시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핵무기 만든다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군함의 수인체로만 사용하겠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상용으로 거래된 20% 미만의 농축도는 이건 사용해도 결국에는 뭐 이것이 NPT나 IAEA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NPT와 IAEA에서 걱정하는 거는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핵무기를. 나머지는 뭐 20% 미만은 연구용으로 쓰고 뭐 의학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위협하니 북한이 핵무기를 물속에 쏘지 못하게 이 제동장치를 하다. 그게 바로 핵추진 잠수함인데 디젤 잠수함까지는 할 수 없어요. 디젤 잠수함 속력도 느리고 수시로 올라서 충전하고 엔진 돌려가기 때문에 그걸 은밀하게 추적 감시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핵추진 잠수함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하고 러시아 잠수함은 서로 추적 작전해요. 물밑에서 핵무기를 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핵 전쟁을 억제하는 최선봉에 있는 게 핵추진 잠수함이다. 근데 우리는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은 아니고 북한이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나갈 때 그걸 추적 감시할 수 있는 SSN 공격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에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얘기할 줄 몰랐어요.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우리의 공감대 형성하고 대주변국에도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설득력 있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잠수함도 만들 수 있지. 원자로도 만들 수 있지. 그러나 들어가는 핵연료 이건 그냥 가져다 쓰면 돼. 20% 미만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용인되는 상용으로 거래되는. 그러나 그것이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오랫동안 쉬쉬하던 걸 드러내서 공론화시켰다는 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거 이런 차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제는 대통령이 끌어올려줬으니 이제 그 실무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협력해서 외교 라인, 그다음에 NSC 이런 계통을 통해서 빈틈없이 추진하면은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들려고 한다. 한반도 위협 상황이 보통이 아니다.
우리가 전방에서 막아주면 미국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교육훈련이나 뭐 이런 걸 좀 지원해달라. 핵연료도 법적으로 이제 제재가 되니 한미 원자력협정도 개정합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지지부진하고 그야말로 NCND 부정도 긍정도 아닌다가 결국에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강 알아요 그 분위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공개적상성 의견이 오케이 했다고.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압박받는 요소 중에 하나가 왜 우리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해야 되냐. 돈 많이 드는데. 각국에서 알아서 국방비 내서 하라 해라. 그게 지금 트렌드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도 국방비 더 내라 하잖아. 나토한테도 국방비 더 내라 하잖아. 그래서 미국은 어차피 국방비를 줄이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방에서 막아주면 미국 국방비 줄일 수 있잖아요. 그 얘기도 언급하셨다고 대통령이. 그래서 뭐 우리가 전방에서 막아준다. 그러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러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고 그다음 미국에서도 오케이 하죠. 그거는 이제 미국이 원자력 기술과 우라늄을 제공하던 나라, 예를 들면 미국인, 일본이나 우리 이런 데는 다 계약을 해요. 미국은 핵 확산 금지를 위해서 세 가지 조직을 움직여. NPT, IAEA, NSG. NSG는 생소한데 NSG, 뉴클리어 서플라이스 그룹 해가지고 우라늄을 공급하는 나라들이에요. 그 세 가지를 미국이 다 주도해서 설립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규정을 해요. 이거 뭐 군사적으로 생각할 때 나한테 보고해? 허락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 나라나 뭐 다 허락하면은 그건 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통제가 안 되지, 통제가. 그래서 첫째, 핵 물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 신뢰할 수 있는 나라. 불량 국가에 주면은 불량한 사람한테 장난감 주면 사고치잖아요. 불장난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제하기 때문에 아무 나라는 주지 않고 우방국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우리도 일본하고 같이 핵 농축 및 제철시설 요청했는데 우리한테는 일본은 1988년도에 허락을 했어요. 농축 너네 알아서 20번 미만은 너네 농축해. 사용 후 핵 연료 제철해. 허락을 해줬다. 우리한테는 안 해줬어요. 왜? 우리는 1970년도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하다 발각됐거든. 그래서 신뢰를 안 해. 또 만들 거 아니야, 핵무기. 그래서 안 해줬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수십 년간, 2018년, 19년대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하자 해가지고 미국과 같이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을 우리가 견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뢰를 해라. 그리고 원자력 모범군으로 많이 소문이 났어요, 우리는. 이미. 뭐 1994년, 92년, 93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했는데 우리는 쭉 지키고 개발 안 했는데 북한은 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모범국으로 성장했다 이런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미국에서 상당히 그 신뢰를 주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를 움직이면서 사실 영국하고는 거의 형제 국가였고 그래서 파이브 아이즈면 영국, 미국, 호주 그다음 뉴질랜드, 캐나다 이 정도잖아요. 그 그룹이 제일 끈끈하죠. 그다음에 뭐 동맹 맺은 나라가 우리 한국하고 일본. 이것이 두드러지는 거고 나머지는 나토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실 대통령도 있지만은 뭐 의회 이런 데서는 꾸준하게 관리를 해왔다고 동맹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모범 동맹이고 한미 동맹은 세계 최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훈련을 자주 하고 나토는 여러 국가 다국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매년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해왔고 그다음에 북한의 위협을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신뢰하는 단계로 격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핵 추진 잠수함을 얘기해도 뭐 긍정적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쭉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된 거예요.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고 그 누가 뭐 괜히 남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그렇게 노력해 주겠냐고. 미국도 그래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공무원들 하기 싫잖아요. 괜히 뭐 만들어 일감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그걸 이끌어내느냐 이거를 고민하고 우리 한국도 핵 문제 얘기 나오면 현역들이 안 해. 왜? 잘못하면 처벌받으니까. 그래서 안 하는데 대통령이 딱 부상을 시켜준 거예요. 핵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핵 연료를 사용하는 문제를 이 일이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잠수함은 추진 방법에 따라서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하고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 똑같은 얘기. 핵 추진 잠수함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똑같은 얘기예요. 원자로로 이제 가동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잠수함이 전쟁에 드러난 거는 세계 1차 대전. 그 1차 대전 이전에는 다 막 포로 멀리서 쏘고 가서 부딪히고 막 이렇게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1차 대전 시작할 때부터 독일의 유보트가
유부트는 운터제보트 독일어로 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물 아래. 그래 물 아래에서 공격할 줄을 아무도 예상 못했어. 근데 영국의 순양함이 막 가고 있는데 어디서 날아왔는데 내가 그냥 폭탄이 터져가지고 수장이 된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보니까 독일의 유보트야. 이때부터 이제 전쟁 양상이 바뀐 거예요. 전쟁의 양상이. 그냥 수면 위에서 공중에서 했는데 수중까지. 그래서 3차원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유보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보트는 두려운 무기야. 그 미사일이나 포를 쏘면은 여러 번 쏘아야 돼. 그래 배가 깔았는데 잠수함은 어뢰로 밑에 한 방만 들으면 배가 부러져 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엄청난 무서운 무기로 등장했어요. 그래서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을 2번이나 항복 직전으로 몰고 간 게 독일의 유보트예요. 태평양 전쟁에서도 사실 미국이 포위를 해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전쟁 물동을 다 차단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고 전쟁이 기여했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 대전 말경에는 잠수함 기술보다 잠수함 잡는 기술이 더 빨리 발달한 거야. 그게 항공모함이고 항공기예요. 그래서 디젤 잠수함은 그때 2차 대전 말까지는 배터리 용량이 충분치 않아서 주로 수상항해 하다가 막 충전해요. 물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를 가야 되잖아. 배터리가 2시간 정도밖에 견디지 못했어. 그러니까 배터리 고속으로 이 물속에서 다니면 탈수록 빨리 올라가요. 자주 올라가고 들락날락해서 수면 가까이 올라가서 충전하다가 엔진도 시끄럽고 이러잖아. 거기서 들켜가지고 격침당한 거. 이 대서양 전투에서는 잠수함이 이 항공기에 격침한 게 56%였어.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하고 대서양 전투에서 잠수함이 줄잡아서 2차 전쟁 때 5만 명 정도가 전사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물 위에도 올라가지 않은 잠수함을 만들어줘. 그렇게 유연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막 일본하고 독일하고 막 경쟁적으로 개발하다가 전쟁이 끝나버렸어.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 1954년도에 그걸 미국이 만들어낸 거예요. 세계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게 노틸러스함이라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수상항해할 때 디젤 엔진을 돌려요. 그럼 엔진이 옆에 있는 발전기를 돌린다고.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어내죠. 그 전기로 축전지 충전하는 거야. 물속에 들어가면 그 축전지로 움직인다고. 이게 원리인데 그래서 디젤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한 거고 핵추진 잠수함은 물속에서 잠수함이 오래 견디는 게 진짜 잠수함이거든. 물속에서는 공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자로를 작동, 원자로는 우라늄을 핵분열시켜가지고 거기서 고온이 나와요. 아주 고온이 나면 그 물을 끓여. 물을 끓으면 막 증기가 엄청나잖아요. 그 고압 증기로 터빈을 돌린다고. 터빈으로 발전기를 돌리고. 그래서 물속에서는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는 거예요. 안 올라와도 돼, 물 위에.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또는 핵추진 잠수함을 진짜 잠수함 그래요. 근데 이 핵추진 잠수함은 무한대로 작전 가능하니까 디젤 잠수함은 비교가 안 되지. 디젤 잠수함은 물 위에 항에다 피루시만 들어간 그야말로 서브머시블 물에 잠길 수 있는 배인데 그 핵추진 잠수함은 물속에 다니다가 필요할 때만 잠깐 올라가서 확인할 때 올라간다고. 그래서 진짜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이 핵추진 잠수함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 하나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으면서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고 못 쏘게 하고 그 다음에 항공모함 맨 앞에 서서 항공모함을 보호하거나 그 다음에 일반 수상함이나 함선을 그냥 공격하는 이런 인물 그걸 공격 핵추진 잠수함 그 다음에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은 전략 핵추진 잠수함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아니라 그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 우리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라 그거를 추적 감시하는 잠수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 지금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왜 이 SSN이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표시한 게 1982년도에 포클랜드 해전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8,000마일 이상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포클랜드를 점령해버렸죠. 갈티에리 정권이 막 내부가 불안하니까 그걸 외부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포클랜드 점령해버렸다고. 대처수상이 고민금에다가 항모 전단을 보내면서 맨 먼저 보낸 게 핵추진 잠수함 5척, 디젤 잠수함 1척을 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디젤 잠수함하고 핵추진 잠수함 동시에 전쟁에 투입됐지. 핵추진 잠수함이 2주 만에 가서 야르린트 순양함을 격침시켜버렸어. 그러니까 막 쩔쩔 매는 건데 해군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항구를 못 나가면 전쟁이 됩니까? 그런 사이에 그 제압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디젤 잠수함 거의 같이 출발했는데 5주 만에 도착한 거야. 원자력 잠수함은 2주 만에 가서 역할을 했는데 5주 만에 도착하니까 전쟁이 거의 다 끝난 거지.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분석할 때 대처수상이 디젤 잠수함은 무슨 역할을 했지? 별로 한 거 없습니다. 속력이 느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90년도 초에 대처수상이 디젤 잠수함은 없앱시다. 그래서 그거를 중고로
팔은 게 캐나다로 4척을 팔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핵추진 잠수함하고 디젤 잠수함하고 속력 차이가 가장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전기를 무한대로 생산하기 때문에 배를 키울 수 있어요, 크기를. 그러니까 거기에 무기를 많이 실 수 있죠. 그래서 거기다 핵무기도 싣고, 뭐, 어뢰, 귀뢰, 뭐, 다 실 수 있단 말이에요. 디젤 잠수함은 전기가 약하니까 그렇게 많이, 어뢰, 귀뢰, 그 다음에 전술, 잠대함, 미사일, 이 정도 실른다고?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투를 하다 보면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내가 확실하게 100% 상선이나 군함을 격침시키지 못하면은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 디젤 잠수함은. 왜냐? 물속에서 2시간 견뎠고, 그 다음에 현대 잠수함은 좀 더 견뎌요. 어떤 잠수함은 저속에서 11km 이상에서는 한 3주 정도 견딜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위에서 폭류 떨어지면 답답하죠. 도망갈 수가 없지. 전속으로 도망가면 되는데, 대부분의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전속, 뭐 한 시속 40km 정도? 그 정도 하면은 배터리를 다 써버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기동이 안 돼. 그러면 깡통이 돼, 깡통. 군함이 아니라. 그래서 생존 능력이 약해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시속 40km에서 50km를 뭐 무한대 낼 수 있으니까 들키면 막 도망가는 거예요. 현장 이탈을, 생존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에 2차 대전까지 그렇게 잘 싸운 디젤 잠수함이라도 미국, 영국, 프랑스는 다 없애고 퇴역시키고 지금은 핵추진 잠수함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수하다. 미국에서 평가하기를 디젤 잠수함보다 핵추진 잠수함이 건조비는 한 2~3배 비싼데 작전 능력은 5배에서 10배 이 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거예요. 디젤 잠수함보다 핵추진 잠수함이 비싸고, 그 다음에 원자로를 운용할 때 고난도 기술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왜 갖겠어요?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경제력이 막 깜짝 떨어지는 북한도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보다 먼저 만들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그거를 물속에서 뭐 미사일 못 쏘게 우리 핵추진함을 만들어서 추적 감시하겠다는데 우리한테 야 우리가 강대국 뭐 흉내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그만큼 커 있고 우리 입이 코앞에 있고 우리 위협이 코앞에 있고 우리 경제력 지킬 게 많잖아요. 우리가 뭐 구한말 뭐 6.25 전쟁 이때는 지킬 게 없었잖아. 돈도 없고 뭐 우리가 뭐 시설이 있습니까? 지금은 모든 면에서 세계 10위권이고 우리 서울 뭐 각 지방 얼마나 발달하고 지킬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기를 개발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유엔 회원국 193개국 우리가 모든 면 10위권에 들어. 군사력은 5, 6위 평가한다고. 그런 나라가 뭐 계속 미국한테 전적으로 의존하고 강대국 뭐 흉내낸다는데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이건 비양심적이고 천진난만한 거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뭐 북이게 뭐 합당하지 않으면 바로 철수한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방위비 올려달라고 해서 우리가 협상을 안 하니까 철수한다고 얘기했잖아. 그게 이제 오늘날의 세계예요. 그래서 미국에 떠날 때 대비해서 우리는 국방력을 차근차근 키워야 되고 그중에 가장 가성비가 좀 비싸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게 핵추진 잠수함. 우리는 항공모함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과거 일본이나 중국을 얼마나 우리는 유린했어요. 그 나라는 지금 항공모함 가지고 있다고. 미군이 떠나면 독도와 이해도와 칠광구나 서해는 다 분쟁 지역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군이 없을 때. 이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가지고 비수, 최전방에서 작전할 수 있고 최후까지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 물속에서 무한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세력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오늘날의 안보 현실인데 그걸 가지고 뭐 찬반 토론하자. 이미 찬반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2004년, 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시 중지됐지만은 공개적으로 추진 안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도 알아요. 알고 지금 우리가 그 정도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능력을 알아.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때문에 얘기를 못 한 거지. 그래서 이미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찬반 토론은 이미 구닥다리야. 할 필요가 없어. 진도가 뭐 30% 정도 나갔으니까. 그거를 취소할 수도 없는데 이제 와서 막 뒷북치면서 막 필요하냐 반 이런 얘기는 아주 뒷북치는 얘기예요. 이미 진도가 나갔어. 지금은 어떻게 빠른 시간에 잘 만들고 사고 없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그거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집중해야 돼요. 왜냐? 국민이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이 걱정 안 하게 운용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북한뿐만 아니라 대중국, 대일본을 억제하는데 최적 무기 체계가 핵추진 잠수함이다. 이렇게 강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국에서 자꾸 시비를 걸으면 좋은 무기. 그렇잖아요.
뭐 아무것도 뭐 시집 껍질은 무기 만드는 쳐다보긴 해요. 저거 좋은 무기네. 중국이 얘기를 하면은 나도 가지고 있는데 나와 같이 똑같은 걸 맞먹으려고 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내 말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중국말을 안 듣잖아요. 비슷한 거잖아요. 그만큼 자립심이 커지는 거지. 그다음에 일본은 왜 핵잠수함 안 만드냐? 거기는 이미 다 구축해놨어요. 만들 여건을. 60년대 초부터 다 이 무스라는 상선에 선박용 원자로를 다 연습했고, 지금은 그런 기술로 수중 탐사선 조그마한 거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어요. 원자력 추진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코스카에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핵추진 항공모함 다 전개하고 있어. 일본하고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끈끈해요.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막 빨리 만들어야겠다 이런 건 갈급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안보 환경이 틀리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핵잠수함 만들어서 왜 주변국을 자극하냐? 우리가 뭐 봉해요? 우리 바보예요? 우리보다 먼저 가는데 우리가 뒤따라가는데 왜 우리한테 자극한다고 그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자극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주변국에서 뭐 반발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이게 천진난만한 얘기예요. 무사한 일. 그런 사람들은 내게 힘을 키우지 않고 오로지 미국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존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 미국이 있는데 왜 우리가 만드냐? 왜 괜히 우리가 긁어 부스럼 만다 이런 얘기인데 미국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자는 얘기.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운용 노하우는 미국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특히 원자로 분야가 취약하거든 우리가. 처음으로 선박용 원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교육훈련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가서 하든지, 호주가 지금 미국 잠수함에 타서 훈련 받는 것 같이 이렇게 원자로 분야는 하고 나머지 기술적인 분야는 할 게 거의 없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건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시설과 인력과 이런 것들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충분히 알고 필리 조선소에서 해라 했으면은 이거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고. 그냥 그거를 잘 알 수는 없어요. 대통령이 그게 얼마나 복잡한지. 그러나 모르고 했다면은 오로지 자기 유권자를 의식한 거, 국민들을 의식한 거예요. 내가 정상이다 하면서 이런 효과를 가졌다. 우리 일자리 생길 거야. 이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려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필리 조선소는 지금 잠수함 건조시설 아무것도 없어요. 잠수함 건조시설은 수상함 건조시설하고 전혀 틀려요. 집안부터, 튼튼한 집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자로를 만들려면 핵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차폐 장치도 있어야 하고, 안전 장치도 있어야 되고, 패스부터 출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걸 만들면 조선 공장, 잠수함 공장을 만들려면은 한 3년 내지 5년 걸려요.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 시설, 부대 시설 만들려면 3년 내지 5년 또 걸려. 왜냐? 인허가 받아야 돼. 인허가 받고, 그 다음에 또 주변 환경평가도 해야 되고. 너무나 오래 걸려요. 그래서 10년 정도 걸리면은 우리는 잠수함을 만들려는 거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미국에 들어가면 미국 법을 따라야 돼요. 잠수함 만들 때 바이 아메리칸 액트는 자기 부품을 쓰라 이거야. 미국엔 부품도 없어서 잠수함 수리도 못해요 지금. 그래 우리한테 SOS 요청했는데 우리 부품 가져가야 되는데 물류비가 얼마나 들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 기술자도 없어. 부족해. 다 고령화돼 있어. 우리 잠수함 기술자가 가야 돼. 그럼 우리 잠수함 시설은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Made in USA야. 그러면 한국을 가져가려면 또 수출 허가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한국이 왔어요. 어렵게. 왔는데 수리하려면 또 미국 가야 돼. 우리가 수리하려면 양쪽의 시설을 투자해야 돼. 그러면 기업이라는 거는 이윤 창출이 목적인데 남지도 않는 걸 뭐로 해? 정부가 하라게도 안 해요.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 우리 대통령도 잠수함 우리 2개 조선소가 있죠. 미국도 조선소 2개 있어요. 뉴포트 뉴스하고 일렉트릭부터 있는데 거의 70년 이상 걔들이 해왔어. 근데 새로 조선소를 만들어 그 조선소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야 우리 있는데 왜 너 해? 또 만들어. 막 견제 들어오죠. 우리 대통령도 야 잠수함 이거는 이번에 하나 오셔야 만들어. 그렇게 하면 현대에서 야 이게 무슨 경우냐. 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 경쟁이 기본인데. 그런데 그것도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못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와서 필리 조선소 그거 하나 거잖아요. 거기다 만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상도와 법과 제도와 규정 이런 것이 너무나 풀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끼리 이제 필요성을 공감하고 우리 기술 능력도 된다. 돈도 있다. 그렇게 정도 얘기했으면은 안보에 필요하다. 거기까지 합의했으면 나머지는 실무선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SCG 내가 주장하는 거는 Shipbuilding 조선 컨설터티브 그룹. 그래서 조선 협의체를 빨리 만들어라. 만들어서 가드레일을 만들어라. 안전장치를.
그래서 미국 법과 우리 법이 비슷해야 하는 거지. 왜 우리가 미국에서 강력하게 요청해가지고 기술 협력을 해주는데 왜 우리가 미국 법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국민들이 바보 아니야? 진도도 안 나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이지스 구축함 만드는데 미국에서 만드는 우리보다 돈이 2배 비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를 들면 3년 만에 만든다. 미국은 6년 만에 만들어요. 우리 3분의 2. 우리가 빨리 만든다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 가서 만들면 더 오래 걸리잖아. 한국에서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못 한다고 안 했잖아요. 우리가 핵 연료를 지원해달라고 했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배 건조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허락사항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주권의 문제지. 거기에 들어가는 우라늄을 한미 원자력 협정이나 IAEA, NPT 이런 데서 군사적으로 사용하고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풀자. 법이라는 거는 자중 안전을 위해서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는 푸는 거예요. 파키스탄이 핵무기 개발했잖아. 인도 핵무기 개발했잖아. 처음에 못하게 하고 난리쳤어요.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생존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거 법을 따르면 못 만들지. 국제법이라는 거는 정말 국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죽자 살자 따. 그건 바보 나라나 그러면 주권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기술이 된다. 돈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간 핵연료가 원만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 시켜준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실무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 거지. 그래서 이제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한미 조선협력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법과 제도와 규정을 다 따지고 어느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어디서 건조하는 것이 빨리 만들 수 있느냐. 이거를 소위 말해 경쟁력을 미국과 우리가 합쳐서 힘이 시너지가 나와야지. 미국하고 협력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려. 돈 많이 들어. 그럼 누가 하냐고, 그걸.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국군 통수권자들한테 다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하고 이 방법이 좋다. 그렇지 않고는 무작정 주먹구구시로 돈을 투입하고 트럼프 대통령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건 바보 천치예요. 왜 그거를? 돈이 더 들고 돈이 안 되는데. 기업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잠수함을 만들어달라는 건 정부가 요구한 거예요. 기업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아니, 돈 이윤이 안 남는데도 왜 하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잡탄환한데 요거를 하루빨리 SCG를 만들어서 NSC, 양국 NSC 외교부 협력을 긴밀히 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사실상은 거의 물밑에서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정해서 가면은 문제가 쉽게 풀리죠. 왜냐면은 농축시설 가지면 우리가 부탁할 필요 없잖아. 우리가 만들어서 쓰면 됐잖아. 그러나 오래 걸려요, 그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 만인 앞에서 공공연하게 합의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연료를 공급해준다. 그랬으니까 행정명령으로 내려주시오. 대한민국은 절대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아요. 2018년, 19년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국의 의의를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설득 못하면 행정명령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명령 좀 내려주시오. 그러니까 이건 예의로 합시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받으면 우리도 훨씬 유리하고 우리 돈도 적게 들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돈 적게 들었는데 이게 합당하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걸 추진하는데 용이하죠. 그래서 행정명령으로 하면은 시간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대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하면. 긴급으로 하면은 한 3개월 정도 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왜 의회나 이런 데 반발하잖아요. 왜 거기만 특혜를 주냐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따져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수면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였으므로 그걸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거기서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사오는 우라늄 또는 제3국에서 사오는 우라늄을 핵추진 잠수함에 오로지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은 상용으로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로 사용하는데 문제없다. 이거를 이제 이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사실 미국은 작년도 통계 보니까 미국 자료 보니까는 2024년도에 자기들이 국가에서 우라늄 농축이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사왔어요. 러시아, 프랑스 이런 데서. 네덜란드는 사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0년부터 24년까지 우라늄을 사온 데는 미국에서는 안 사왔어요. 프랑스가 38%, 러시아가 32%, 영국이 25%, 그 다음에 중국이 5% 이 정도 사왔던데 우리는
그래서 미국에서 사온 우라늄이나 그다음에 제3국에서 사온 우라늄을 군함의 추진체로 사용하는데 예외 규정을 두자 이렇게 행정명령을 발효하면은 우리가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필리조연설을 만드는 거는 구체적으로 해서 양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한쪽 이익이 되는 방향. 그래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장기간 소요되는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을 한다? 자기 나라 국민들도 안 따르는데 우리나라 국민 따르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한미 조선 협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미국이 자기들이 급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 기업도 사고 그랬는데 우리가 1,500억 불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런 조건 하에서 지금 뭐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주겠다고 기브앤테이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필리조연소 하면은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양쪽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 고집한다면 땡큐, 노 땡큐 해야지, 노 땡큐. 이제 뭐 협력은 안 하겠다. 우리가 뭐 아쉬울 게 없어요. 미국이 먼저 요청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따져보고 그다음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핵잠수함 못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IAEA NPT에서는 절대로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고 했지 군함의 침체를 만드는 건 절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하면 돼요. 보고하고. 우리 안보 상황이 이랬다. NPT에도 그래요. NPT야. 자국의 안보가 불안하면은 NPT를 탈퇴할 수 있다. 이게 있어요. 그 정도는 우리는 안 한다고. 그러나 군함의 추진체로 20% 미만 상용으로 걸어드는 것마저 강력하게 반대한다면 우리도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NPT IAEA가 우리를 지켜줄 것도 아니고 미국이 영원히 한국에 주둔할 것도 아니고.